2026년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완전 정복. 요즘 주유소 앞에서 한 번쯤 멈칫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기판에 남은 기름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데 손이 좀처럼 지갑 쪽으로 향하지 않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냥 조금만 넣을까, 다음 주에 좀 내려가려나 하며 혼자 주유건을 천천히 들어 올리던 그 기억.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느 순간부터 에너지 가격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유비 문제만이 아닙니다.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숫자를 2번, 3번 확인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이번 달 식비를 어디서 줄여야 하나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가계 지출에서 연료비와 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전체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고소득 가구는 에너지 비용이 조금 오르더라도 여유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서민 가구에게는 단돈 몇만 원의 요금 인상도 그달의 생활 균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어르신들께는 더욱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무서워 내복을 2겹 입고 지내신다거나 여름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이 걱정돼 에어컨 리모컨을 선뜻 들지 못하고 선풍기 앞에만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적정 실내 온도를 맞춰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냉난방비 부담 앞에서 부모는 늘 죄책감 어린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려한 통계 수치나 거시 경제 지표 뒤에 숨겨진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솔직한 하루하루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가계부에 빨간 줄이 하나 더 생기는 현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현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올해 여러분의 가계부에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용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족분들, 이웃분들, 혹시 이 지원금을 아직 모르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링크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제 유가가 요동치며 주유소 기름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등 생활 공공요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압박이 동시에 작용할 때 서민 가정이 느끼는 체감 부담은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불어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구조적 상승 추세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대한민국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만큼 이 파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한 가정이 혼자의 힘으로 이 흐름을 거스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해집니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리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 앞에서 정부가 나서서 취약한 가정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고 서민 가계의 소비 여력을 되살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 안전망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무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이른바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추경은
단순히 숫자가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고유가구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국가가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답답함, 그리고 무언가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없을까 하는 간절함.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26년 지원 정책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정부는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그중 핵심 민생 지원 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 축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일명 민생지원금입니다. 두 번째 축은 2026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 외에도 K-패스 교통비, 환급률 상향, 경차 유류세 환급 등 부가적인 혜택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정책에 집중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라면 누구나, 즉 약 3,256만 명에서 최대 3,577만 명에 달하는 광범위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 지원 성격의 정책입니다. 지역에 따라 소득 계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단 대상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반면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집중 지원 성격의 정책입니다. 대상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지만 지원 금액은 더 높고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두 정책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자신이 두 정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은 둘 다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탐색에 나서겠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민생 지원금 완전 분석.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2026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3,256만 명에서 최대 3,577만 명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소득이 낮은 쪽에서 70% 안에 드는 가구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상위 30%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국민이 이 기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정확한 본인의 해당 여부는 정부24www.gov KR 또는 복지로 www.bokjei로 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지역별, 계층별 차등 지급 구조.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그리고 어느 소득 계층에 속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차이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 먼저 일반 가구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4가지 금액으로 나뉩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 지역 1인당 15만원, 우대 지역 49곳 1인당 20만원, 특별 지역 40곳 1인당 25만원. 여기서 우대 지역과 특별 지역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낙후 지역, 도서상간 지역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더 높은 단가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거주지가 우대 지역 또는 특별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소득 하위 70% 내에 있더라도 서울에 사는 분은 10만원,
비수도권의 일반 지역에 사는 분은 15만 원, 특별 지역에 사는 분은 25만 원으로 금액 차이가 꽤 납니다. 이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와 에너지 접근성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 좌차상 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준. 다음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45만 원에서 5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60만 원. 이 금액이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면 한 달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합산한 금액에 근접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에너지 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게 이 금액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생활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 에너지 바우처 완전 분석.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빈곤층이 실제 에너지 요금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지불할 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즉 일종의 에너지 전용 지원 카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에너지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세대원 특성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 자격 자체는 필수 전제 조건이고 여기에 더해 아래 세대원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세대원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다자녀 가구. 그리고 여기서 2026년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자녀 기준이 자녀 2인 이상으로 완화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세 자녀 이상이어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두 자녀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의 변화입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갖고 계시고 자녀가 2명인 가정이라면 올해 처음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해졌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4단계 차등 지급 구조.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1인 가구 29만 5천 원, 2인 가구 40만 7천 원, 3인 가구 53만 2천 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천 원,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무려 70만 원이 넘는 에너지 비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일반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을 실질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핵심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완전 정리.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경우 두 차례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먼저 1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 먼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지급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의 일반 가구 구성원이 이 기간에 신청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2026년 신규 신청은 통상적으로 5월 6월경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기존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오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갱신이 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처음 해당 대상이 된 분들, 특히 다자녀 기준 완화로 새롭게 자격을 갖게 된 분들은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두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신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채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 세 가지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24 www.gov.kr입니다. 정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식 포털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로 www.bokjir로.kr입니다. 복지급여와 관련된 신청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사이트로 복지 관련 지원금 신청에 익숙하신 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앱 및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시군구별로 별도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부제 신청 방식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일반 국민 신청 2차 5월 18일 7월 3일 시작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오부제란 요일별로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끝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특정 날짜에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분들은 월요일에, 2 또는 7인 분들은 화요일에 이런 방식으로 요일별로 신청 가능 날짜가 나뉘게 됩니다. 구체적인 요일별 끝자리 배정은 신청 개시 직전에 정부24 또는 복지로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주 오부제 기간이 지나면 이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마감일인 7월 3일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스미싱 주의. 지원금 신청 시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미싱 사기입니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지원금, 신청이나 수령을 빙자한 가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링크라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거나 지원금 수령을 위해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와 같은 내용의 문자가 오는 경우 절대로 해당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문자 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은 반드시 정부24 www.gov.kr 복지로 www.bokjir로.kr 그리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하시고 경찰청 사이버수사 대 182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스미싱 피해에 특히 취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주변 어르신들께 이 내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클릭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제 지원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는 각각
지급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 가맹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정책적 취지가 담겨 있으며 지역 내 식당, 마트, 약국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 방식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어 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받을지는 신청 시 선택하거나 지자체별로 운영 방침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신청만 해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수령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금 차감 방식 가상카드입니다. 별도로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전기도시 가스 지역 난방 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즉,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바우처 금액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식이며 따로 카드를 챙기거나 결제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정부 복지 바우처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이 카드에 충전되어 에너지 요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편리한 2월 및 당겨쓰기 기능. 에너지 바우처에는 매우 유용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 잔액의 겨울 2월입니다. 여름 철화절기에 에너지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해당 잔액을 겨울 철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냉방비보다 난방비 부담이 더 큰 가정의 경우 여름에 아끼고 겨울에 몰아서 사용하는 전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겨울분 당겨쓰기 기능입니다. 반대로 여름에 예상보다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이 필요한 경우 겨울철 바우처 금액을 최대 45,000원까지 미리 당겨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 덕분에 여름철 폭염 시에도 에어컨 사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 1600-3190 전화 한 통으로 잔액 조회 및 사용 관련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우리는 주유소 앞에서 망설이고 전기요금 고지서 앞에서 한숨 쉬던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에너지 가격 앞에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무력감을 느끼던 그 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신다면 여러분의 가계부에는 올해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물론 지원금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혜택을 정확히 알고 놓치지 않고 받아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고 계신 가족과 이웃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